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학생은 서울대 기계공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기계공학기술자고요. 좌우명은 천재는 절대로 노력하는 자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답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 기계공학 기술자를 희망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대학 탐방을 다녀온 이후에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학교 충실형, 다양한 독서, 자기관리 철저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학교 충실형, 학업적 역량 부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우리 학생이 차분한 성격의 1학기 반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협력하며 성장하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는 이제 면학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험 기간에 누구보다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분들의 모범이 되며 자신의 목표인 기계공학과의 관심과 열정으로 학교 행사 및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이 1.28인데요. 기계 쪽을 하는 데인데 수학이 2등급, 물리가 2등급입니다. 그다음 과학 성적이 1.36등급입니다. 대학에서 평가할 때 서울대는 지원할 때 워낙 완벽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기계를 선택을 할 때 평가자가 좋게는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박중서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자기관리 철저, 그다음에 로봇 기계공학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차분함, 배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잡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자기관리 철저는 일단 내신에는 자신 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해서 잘 관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로봇과 기계에 대한 열정은 제가 좀 이걸 더 추가로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적어본 거고요. 그리고 배려나 차분함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리더십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진호 선생님께서 또 제시하신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제시한 키워드는 이제 다양한 독서, 그다음에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 그다음에 협력 학습으로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학생이 전교에서 1, 2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다양한 독서를 갖다 많이 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본 것은 이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 쪽에도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도 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분 및 특기사항에서도 자세하게 수업 중에 학생이 활동한 내용이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수학의 후예라였고 친구들끼리 이제 자율활동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탐구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 눈에 띄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협력학습, 멘토링이라고 하죠. 또래 학습 같은 걸 갖다가 학교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즐기면서 많이 활동한 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독서도 그렇고 세특도 그렇고 많이 기록은 돼 있는데 약간 내용이 심화된 과정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교 1, 2등 수준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정주원 선생님 60점, 조진호 선생님 60점, 박중서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28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1등급, 과학 1.36등급, 평균 1.28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 1.43등급에서 1.57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6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 평균 4.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의 성적은 상승하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 서울대 마크인 샤 모양입니다. 네. 근데 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 일단은 뭐 성적에서만 상승하는 상태로 긍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좀 줬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향상된다면 정말로 유리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현재 문제점은 인문계 과목에서는 좀 우수한 내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계 과목인 수학과학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향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올리실 거라고 저도 믿고요. 비교과적인 것만 좀 보강이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된 내용들이 좀만 더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가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는요, 지금 표준점수 317, 100분위가 173.4, 상위 누적으로 하면 40.33%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3월 달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무슨,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네. 아무튼 지금 성적으로는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원광대학교 생명과학, 공주대학교, 공대의 좀 낮은 학과인 금형설계공 이런 데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적표 분석을 좀 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전에 기출 문학 작품들을 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지문도 좀 같이 정리하셔서 지문에 대한 분석에 속도가 좀 붙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틀리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유형 파악하시면 이 정도 실력 정도 되시면 3등급 정도는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낮은 문항에 대한 오답률이 좀 높아요. 요거는 조금 심각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역시 국어랑 비슷하게 지문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문 옆에 간단히 좀 정리해 두시면 지문이도 조금 더 조망하시기도 좀 쉬우실 거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중심으로 그 오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얼마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생 서울대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2등급 3개인데요. 학생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작년도 서울대 기준으로 수능 자연계 쪽에 이제 전체 응시생 중에 이 정도를 충족한 학생들이 10%에서 12%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유지만 하셔도, 이 정도 성적만 나오셔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학생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정주원 선생님 70점, 조진호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점수를요, 세 분 모두 만장일치로 70점을 주셨는데요. 조진호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 이제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우수하다는 점이고요. 약점은 이제 전공 관련 탐구 활동하고 독서가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강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1, 2학년 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면 거의 전 과목에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그다음 논리력, 의사소통,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 가지 과목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점으로 본다면 이제 같은 내신 학생 등급에 비하면 수학 경력이 그렇게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학과 경시대의 수학 실적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전공 관련돼서 탐구 활동이라든지 심화된 독서 같은 게 좀 부족하다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3학년 때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훌륭한 내신만큼이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걸 학생부에서 충분히 볼 수는 있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부회장, 2학년 1학기 때 회장,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부장들 통해서 리더십 및
그다음에 협동심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양한 협력학습, 또래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나눔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도 갖춘 학생임을 갖다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질문 하나 할게요. 학생. 네. 예. 2학년 2학기 때 로봇을 이렇게 제작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 어떤 랭귀지를 갖다 이용을 했나요? 로봇의 그 프로그램 이름은 그 자체 로봇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봇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아, 예. 그럼 혹시 그 로봇 제작할 때 본인은 어떤 역할을 기서했나요? 제가 먼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알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획 같은 걸 담당을 했네요. 네. 좋은 경험을 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장점도 많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지원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지 관심 내지 직접 호기심, 그다음 전공 탐색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 자체는 우수하지만은 서울대학교 재원 학생들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보완을 3학년 1학기 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점과 약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비교과 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비교과에서 보완할 부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기계공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기준입니다. 일단 수학 부분에 보면요, 탐구대라든지 수학과학 경시대 수학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 우수학도 좀 필요하고요. 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은 모든 학생의 고민거리인데 학생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좀 지속적인 교회 개인 봉사활동을 좀 추천합니다. 물론 3학년이니까 바빠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권장을 하고요. 동아리 쪽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갖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 쪽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로 활동 기재사항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 좋은 게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두 진로 희망사항이 의사로 된 게 제일 안 좋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가장 좋은 사례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는 애과 전문의, 3학년 때는 흉부외과 전문의처럼 좀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진로 설계를 할 때 3학년 때는 단지 기계 설계라든지 기계공학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로역학이라든지 기계역학, 기구학, 열역학, 기계설계, 유체역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갖다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학생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학과에 가면 어느 정도 정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그걸 좀 세부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이야기를 해준 게 좀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부분 갖다 학업 계획에 이렇게 자소서에 언급을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보완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합니다. 세 분이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은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조진호 선생님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 박중서 선생님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예, 일단 건대부터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건대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건대를 추천하면 건대 위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건대까지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 맨 처음 볼 때 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데 자세히 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 보면 1학년 자율활동에 교내에서 실시한 첨단 아카데미 원리 실험대회 보일 분야에 참가해 조원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감, 실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근데 도대체 무엇에 관심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론으로 배운 문제가 무엇인지가 전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생활기부에 대한 신뢰나 고민이 좀 기록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2학년 때 과목별 세부 능력 기하 벡터에서 로봇 작동 방법, 프로그램 방법을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
관절 움직임을 기하학적 분석해서 설명하고 관절의 위치값을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어떤 전공에 관심을 갖는지 이제 결과가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서, 만약에 이제 교과 전형이 3학년 때 아주 향상되지 않으면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선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을 좀 조합해서 지원하는 게 유리하고요. 오히려 이제 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주원 선생님께서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60이에요. 서류평가 45에 수능 최저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 우리 학생의 합격자 평균 1.8등급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내신 가능하고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정하다고 해서 추천했습니다. 네, 정선 선생님께서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건국대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학교 추천 전형은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사 추천서가 필수 서류고요. 학생부를 정성평가해서 60%, 학생부 교과를 40% 정량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작년하고 정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서류평가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량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등급 간 격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80명에서 415명으로 1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 또한 확대돼서 재수, 삼수 여부 상관없이 3학기 이상 학생부 산출 내역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기계공학과는 취업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드론, 로봇, 무인 자동차 등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타 분야와 학문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국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융합 전공의 개발과 연계 전공을 설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의 튼튼한 기초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성균관대 공학교 성균인재 전형은 이제 과가 아니라 학부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죠. 일가 전형으로 서로 100이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추천 이유는 첫 번째가 최저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니어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갖다가 봤고요.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1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뽑죠. 그다음에 작년도 합격자 77명을 갖다 분포를 봤는데 최고가 1.19, 평균이 1.62, 최저가 2.68로 해서 학생은 적정이라 보고요. 대부분 학생이 성균관대하고 한양대학교를 보는데 제가 성균관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양대학교는 독서 쪽을 갖다가 이렇게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이 독서 쪽에 좀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추천을 합니다. 네, 박중서 선생님은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학생부 100이고요. 역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이 한 1.3 정도 내신이 됐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한 1.26 정도 됐으니까 적절할 것 같고요. 정량적으로는 다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추가 상승 및 유지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들도 좀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에 조금 더 채워진다면 교과 전형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기계나 로봇 등에 관련된 심화 독서라던가 동료 간의 세미나, 연구 소모임들을 좀 결성하셔서 심화에 대한 비교과를 좀 추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로봇도 어떤 로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것 같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교양 독서하고 전공 독서의 비율을 어느 정도 섞어서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답변은 조진호 선생님 해주실까요?
네, 독서 쪽은 이제 개인의 학생마다 이제 취향 및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학년 학생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야기면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전공 좀 심화된 전공 쪽을 갖다가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추천합니다. 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땠어요? 저의 현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서울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아이디 피오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과인데 꿈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수능으로 수학 나형과 과학 탐구를 봐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했는데요. 조진우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이렇게 교차 지원한 것은 거의 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한 데는 지금 현재는 경기대학교 다군입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전북대학교가 정시에 나군에 11명을 뽑는데 불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5월 초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은 경기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레이니데이님의 질문인데요. 대학 탐방을 가고 싶은데 그냥 둘러보면 끝인가요? 가서 뭘 보고 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재원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냥 둘러보면 끝이고요. 네. 예, 왜 갔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서 느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전공 탐색을 이어서 어떻게 심화 과정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좀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전공,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를 한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물학자 이게 아니라 생명공학에도 되게 많은 게 있습니다. 유전, 뭐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의 또 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공 심화적인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연구하고 어떤 실험을 하는지 어떤 커리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져와서 그거를 그다음 학교에 와서 독서나 아니면은 학생들과 동아리를 통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뮤직코코님의 질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다가 논술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중서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학생들이 비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논술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제가 대놓고 숫자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4시간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시건 뭐 인강을 들으시건 자기 혼자 공부하건 4시간만 꾸준히 유지하시면 되고 앞으로 29주 남았습니다. 116시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만 하시면 논술은 분명히 성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스터디 2님의 질문인데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쓸 내용을 정했는데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준서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저 인기가 많네요. 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저는 어릴 적이란 말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좌우명이라던가 자소서의 어떤 핵심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 또는 책에서 감명받은 부분들을 좀 시작하셔서 읽으시는 교수님으로서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네, 기저귀TV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내일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박중서 선생님, 조진우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또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도 그랬으니까 라는 가사가 위로가 된다고 하네요. 이 아이의 한숨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